자, 2차 함수라 그랬네. 2차 함수 양수고. 그럼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챙겨야 되는 게 대칭축. 얘 얼마야? 마이너스 2 a분의 b니까 대칭축이 1이지. 자, 그 다음 범위는 0부터 3까지만 잘라서 보래. 그러면 여기 1에 가까운 쪽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칸 떨어진 데에 3이 있을 거니까 멀리 잡아주면 가장 낮은 데가 여기고 가장 높은 데가 여기라고 해. 그래서 3 갖다 여기 요 식에다가 3 갖다 대입하는 값은 27에 마이너스 18 그리고 플러스 k 하고 나오겠지. 정리하면 9 플러스 k고 그 다음 1 갖다 대입한 값은 3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거고. 자, 그랬을 때 최대값이 4라 그랬어. 그러니까 높이 있는 요 놈의 함수값이 4라고. 그럼 k는 얼마다? 자, k가 마이너스 5니까 갖다 대입해주면 여기 얼마 돼? 그래서 요 놈이 최소값이라고. 됐지? 그 다음 밑에 자 16번에 자 뭐가 달라졌어? 2차 함수 준 건 똑같아. 최대값이 이거고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혹은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틀은 똑같단 말이야. 뭐가 달라졌어? 위로 올라. 또 상수가 없어. 상수항? 또 내가 지금 밑줄 앉혀놓은 거. 범위가 하나. 그렇지. 범위라고 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주던 게 일방적으로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아요. 한쪽만 줬다고.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축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지. 자, 얘 같은 경우에 축방이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2 a분의 b니까 그냥 k하고 나오지. 자, 축은 어차피 딱 가운데인 건 알아. 그럼 이건 어디냐고. 지금 2부터 시작해서 잘라야 되는데 2는 어디부터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묻는 거겠지. 그러면 k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진우야? 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왜? 오늘 아침에 촉은 그거야? 네, 응? 뭘 안 써졌는데 어떻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다 해봐야 된다고. 첫 번째는 이가 왼쪽에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가 오른쪽에 있을 때. 말 이해돼?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고민할 게 없다고. 문제에서 그런 게 안 주어져 있으면 다 확인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최대값이 16이라 그랬는데 범위를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데는 여기가 되겠지. 그럼 갖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k제곱 정리하면 k제곱 나오고 얘가 16이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k는 4거나 마이너스 4거나 이렇게 되겠네. 근데 k가 마이너스 4면 말이 돼? 2보다 큰 쪽에 마이너스 4가 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 k가 될 수 있는 거는 4 정도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그래프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데는 여기 갖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 얘가 16인 거네. 자, 그러면 4k는 20이고 k는 5 나오는데 마찬가지 2보다 왼쪽에 5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도 탈락.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거는 4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k 값이라고 해서 계산상으로 나온 건 세 가지가 나왔어. 그리고 이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걸 골라준 거잖아.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답이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다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문제집 풀던 것처럼 정답 2개 이런 말이 없을 거란 말이야 시험에는.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너네가 직접 확인해야 돼.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 넘겨서 17번에 자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여기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자, f의 마이너스 2랑 f의 4랑 같대. 자, 다시 지금 얘가 체크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차 함수를 줬는데 함수 값이 같은 부분이 있어 라는 이야기야. 이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 얘 뭘 말해주는 걸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값, 4를 대입한 함수값이 같아요. 이 말을 한 번 더 해석하면 x가 마이너스였을 때 y값이랑 x가 4였을 때 y값이랑 같다는 거야. 한 번 더 해석하면 이 두 지점에서의 점 높이가 같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 뽑아야 돼. 그럼 뭔 말 하고 싶은 걸까? 얘들아, 그래프를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2차 함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갖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은 아닐 거 아니야. 2차 함수 기본적으로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x축하고 평행한 선을 갖다 그려서 두 점을 만나게 했을 때 그때에 한 놈이 x값이 마이너스이고 한 놈이 x값이 4였다면 이 높이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높이가 같다라는 거는 얘네 두 점이 서로 대칭이라는 거야. 누굴 기준으로? 딱 가운데 지나가는 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마이너스 2하고 4의 가운데가 축이 있다는 거야. 딱 가운데. 얼마? 그렇지. 그냥 얘네 더해서 평균 구하면 되는 거잖아. 더해서 반땅. 그러니까 축방이 1이었다고. 이거 알려주는 거야. 되고 있어? 자, 그 다음 요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에 문제에서 요 최소값 구하는데 범위를 준 건 아니잖아. 이 범위에서 최대값 구하세요 하는 건 이건 두 번째 문제야. 식 찾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이 최소값 구하는데 범위를 준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으로 봤어.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어 라는 이야기는 이 꼭지점에 y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x값은 얼만데? 요거지. 축. 요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 결국은 가하고 나에서 이야기한 거는 얘의 꼭지점을 다 알려준 거야. 그 다음 이 문제를 풀려면 식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 식에 지금 꼭지점은 아는데 A랑 B를 몰라. 요 식 찾아갖고 오란 이야기인데 어제 이야기한 건데 중3 때 연락에 연습했던 게 이거지. 꼭지점 알았을 때 2차 함수에 뭘 쓴다? 표준형을 갖다 쓴다. 그러면 y는 x-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하고 2차항 계수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2차항 계수 이미 알려줬다고 1이라고. 그럼 얘 그냥 요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얘 갖다 정거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하고 나온 얘기가 얘랑 같다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하고 찾았어. 그 다음 a, b 찾으란 게 아니었네. 요거 물어봤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1이고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자르래. 누가 더 가까워? 3.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은 요 놈이네. 마이너스 3대 2반값. 그럼 9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밑에 78번에 아니 18번에 자, 함수 fx는 하고 줬어. 2차 함수네. 자,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의 이 값을 구하시오 했어. f2 값 구하려면 갖다 대입할 거니까 그래서 값이 숫자로 얼마 하고 나오려면 얘도 마찬가지 a, b, c 찾아갖고 식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곡선 y는 fx의 얘가 점 1,0을 지나간대. 지나간다고 하면 뭐 한다? 대입한다. 그래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갖다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하고 시가나가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요 대칭축이 알려주는 게 뭐다? 꼭지점에
x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요놈의 최대값은 4다. 마찬가지 범위 잘라준 게 없어.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최대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요 말 자체가 알려주는 거,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고 이 꼭지점의 y값이 4다. 이거 알려준 거지. 그래서 꼭지점을 다 알게 됐어. 자, 이제 뭐 하면 돼? 꼭지점 알았으니까 표준형 써주면 돼. y는 a 가로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 이제 식 알아내려면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요거를 갖고 와야 되겠지. 1,0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f의 1은 0이란 이야기겠지. x에다 1 대입하면 0 나온다고. 그러면 1 들어가니까 얼마야? 2의 제곱 4a 플러스 4 얘가 0이라고.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x에다가 2 대입해서 얼마냐 하고 물어본 거라고. 되겠지? 밑에 19번 해봐. 얘도 마찬가지.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4라고 알려준 거지만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지. 둘 다 확인해야지.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5부터 8까지에서의 최대값이 80이라고 했으니까 범위 잡아주면 되는데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4면 이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거, 그리고 얘는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가 가장 높은 거니까 얘의 함수값이 80이란 이야기고, 여기는 얘가 함수값이 80이란 이야기고. 이해됐어?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여기가 x축이야. x축 밑에 80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인 거지. 됐어? 자, 그럼 왼쪽 요거 1번밖에 안 되는 거네. 뭐 해야 되냐? 자, 절편 알려줬으니까 얘 지금 식 찾을 거지. 그럼 y는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갖고 이차함계수는 모름. 그 a를 찾으라고 준
점 좌표 하나가 여기인 거지. 8,80. 8 대입하면 80 나와요. 이런 거잖아. 자, 그러면 80은 A 하고 8 들어가니까 얘는 10, 그 다음 얘는 4 이렇게 됐겠네. 40A가 80 나와야 되는데 그럼 A는 2인 거지. 그럼 식 완성되겠지? 되지? 그 다음 오른쪽 자 20번에 이것도 마찬가지 중3 거 2차 함수 할 때 나온 그림이긴 한데 이게 가장 기본 꼴이야. 그림 중에서도. 이게 뭔 소리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직사각형의 딱 가운데를 y축이 지나가지고 있잖아.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주지 않아. 여기서부터 움직인다고. 움직였을 때 그 다음 그림 상태가 뭐냐면 요 2차 함수의 한쪽이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 줄 때 요 그림이 두 번째 상황이야. 그러면은 여기 한쪽 얘 때문에 x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 여기가 만약에 a였다면 x-a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짐작할 수 있게 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벗어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이거식 찾는 게 조금 빡세져. 뭐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줬으니까. 자, 여기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하고 물어봤어. 그럼 이 둘레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누구의? 직사각형에. 그럼 직사각형 둘레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가로 세로 길이가 필요한 거지. 그걸 누가 알려줘? 시점이 알려줘. 얘만 알려줘? D도 알려줘. 근데 D가 있는 사분면이 지금 2사분면이니까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서 양수 쪽에서 찾는 거라고. 1사분면 쪽에서. 자, 그때 C의 좌표는 X값 얼마? 모르지. 그래서 그걸 T라고 잡아줘. 그럼 Y값은 얼마? 갖다 대입한 값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T는 요만큼 길이가 T인 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직사각형은 요거니까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겠지. 이 좌우 대칭이잖아.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요거 같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되고 있어? 자, 그럼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얼마냐? 마이너스란다. 2t에다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 이게 지금 가로 요놈이 세로 둘이 갖다 더한 거에 2배 해주면 둘레가 되겠지. 자, 이거를 ft라고 놓을게. 그러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t에 그 다음 플러스 6이겠네. 요놈의 최대값하고 물어봤어. 자, t 범위는 이 시점이 잡힐 수 있는 가장 멀리 잡힐 수 있는 게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x값 얼마야? 요놈의 x절편이니까 루트 3이겠지. 그래서 t는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 얘가 제일 많이 올라가도 여기까지 가고 끝나겠지.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돼. 이게 t범위야.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 얼마? 1. 그 다음에 요 범위로 자를 거니까 누가 더 가까워? 0하고 루트 3 중에? 얘는 1.7 정도 되니까 루트 3 쪽이 좀 더 가깝겠지. 그리고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여기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하고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오른쪽에 72번은 이건 중3 때부터 봤던 거니까 얘 넓이 물어봤어. 여기서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 자, 다시 길이가 12m인 철망으로 벽을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철망이라고 이렇게 치고 있는 거고 여기 사실은 원래 이쪽도 쳐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벽이 있으니까 이쪽은 안 쳤다고. 그러면은 여기 얘랑 다 해서 12m가 나와야 되고 넓이에 대한 식을 쓸 거야. 넓이의 최대값 하고 물어봤으니까. 모양은 직사각형.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 설정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다가 이 세로가 2번 들어가니까 얘를 x로 잡아줘. 그럼 얘도 똑같이 x. 그러면 12m에서 얘 둘이 갖다 뺀 거니까 여기는 12-2x 하고 잡고 넓이는 얘랑 곱한 거라고 식 쓰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밑에 23번에 자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8cm, 높이는 6cm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한 변이 밑변 BC 위에 있는 직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대값하고 물어봤어. 다시 요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가로랑 세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거라고. 근데 얘가 삼각형 안에 지금 찡겨 있는 거고 길이는 6하고 8을 줬는데 이 8은 이 직사각형 거가 아니네. 6도 이 직사각형 거가 아니네. 그러니까 6, 8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지금 설정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 응? 6, 8 어떻게 써먹어? 어떻게 쓸 거야? 넓이 빼?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다시 넓이를 뺀다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넓이에서 색깔 칠해진 건 직사각형, 색깔 안 칠해진 건 삼각형. 삼각형들 다 떨어내면 직사각형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삼각형들 넓이를 구할 재료가 필요한 거지. 그게 이 삼각형들의 밑변 길이랑 높이야. 근데 그거 할 거면 바로 직사각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일이라고. 방금 이야기했어. 그럼 힌트는 나왔어.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밑변이나 높이 길이를 설정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 설정이 필요하던가. 그러니까 결국은 뭔 소리냐면 이 쪼가리 길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6 이게 아니라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8 이게 아니라 요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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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필요한 거라고. 거기에다 뭘 쓸 거냐면 닮음을 쓸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도형들, 그러니까 도형 단원은 없는데 그 들어가는 문제들에 들어있는 도형들에 닮음을 생각보다 많이 써. 자, 그래서 그 힌트가 뭐냐면 삼각형이 떴는데 그 요소 안에 직각이 보인다? 그러면은 일부러 그걸 만들어 준 거란 말이야. 자, 다시 얘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각이겠지. 여기도 직각인 거고 일부러 표시 여기다 해줬네. 그럼 여기도 직각이겠지.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직각이랑 여기 직각이 동의각이거든. 요 삼각형 입장에서 봐보면 이렇게 선 그려놓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위치가 같은 동의각이잖아. 맞아? 동의각 크기가 같다는 거는 평행하다겠지. 그리고 처음부터 직사각형 줬으니까 얘가 평행한 건 당연한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평행하면 뭐가 같다고? 동의각 크기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 크기가 같고 얘랑 얘 크기가 같은 거지. 결론! 이 작은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은 뭐다? 닮음이다. 그럼 닮음이라면 닮음비도 성립하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길이 b가 같다는 이야기야. 자, 원래는 얘네 닮음을 갖다 쓰려면 작은 거 대 큰 거 해서 닮음비 이런 식으로 갖다 쓴 거잖아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큰 삼각형의 요소를 봤을 때 높이하고 밑변의 길이 b가 6대 8 그러니까 3대 4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요 작은 삼각형의 높이하고 밑변 길이 b도 3대 4가 나와야 돼.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높이가 3이었을 때 밑변 길이 b가 4라면 길이는 딱 3하고 4는 아닐 거 아니야.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뻥튀기를 시켜야 돼. 몇 배 해야 돼. 그 몇 배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x나 k나 a나 이런 문자를 갖다 쓰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3x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4x가 되는 거지. 하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일단 끝났네. 4x라고. 그럼 세로 길이는 6 마이너스 3x겠지. 이만큼 떨어내면 얘 길이가 될 거니까. 됐어?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냐? 4x 곱하기 6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 거지. 요걸 fx로 잡아주고 요 놈의 최대값 하고 물어본 거지. 되겠어?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주면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3이 공통이네. 그거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3 나오고 4 있고 x 있고 요 안에는 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돼. 그러면 이거 다 전개를 하고 찾든 어쩌든 간에 얘가 x절편이 얼마야? 요거의 x절편 하고 0이지. 이해돼?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0하고 2면 아까 이야기한 거지. 얘는 높이가 지금 똑같잖아. 그거의 딱 가운데가 축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0하고 2의 딱 가운데 얼마? 1이지.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x값이 1인 거야. 그냥 이거 다 전개하고 표준형 안 찾고 그런 거 안 해도 알 수 있다고. x절편 두 개 뜨는 순간 얘네 가운데가 축이네. 그러면 꼭지점의 x값이 1이네. 나는 지금 못 찾는데 최대값 찾는다며. 범위 잘라준 거 없잖아. 못 찾는 거야. 꼭지점에 y값 찾는 거잖아. x값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이해돼? 그냥 여기서 1 넣으면 끝나는 거였다고. 됐냐? 그 다음 옆에 25번에 자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신제품 A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래. A의 가격을 100만원으로 정하면 판매량은 2,400대래. 자 그러면 내가 100만원짜리를 2,400대 팔아서 나한테 돈이 들어와 이런 이야기인 거지. 되고 있지? 자 A 가격을 10,000원 인상할 때마다 판매량은 20대씩 줄어든대. 그러니까 한 대 가격을 올려. 그러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 그래서 판매량이 줄어. 이러게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신제품 A를 판매하여 얻은 전체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가격은 얼마이다 했어. 자, 그러면 요 곱한 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라 그랬고 그거가 최대값이 되려면 X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고 묻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지? 자, 그럼 fx는 자 100만원 에다가 올릴 거라 그랬어. 얼마나? 10,000원씩 올린다고. 10,000원 올린다가 아니라 10,000원씩 올린다고. 그러니까 더하기 1만 x가 되겠지. 1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몇 대 팔아? 2,400대 판다며. 근데 요게 이제 줄어야 되는 거지. 20대씩. 그러니까 마이너스 20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여기에 만단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만 끄집어내고 여기는 100 플러스 x 요거에 곱하기 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공통이네. 이거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얘 얼마야? 마이너스 20으로 나왔으니까 요거 120 맞아? 자 그러면 요놈의 최대값하고 물어봤어. 마찬가지 여기 꼭지점 찾을 거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00이랑 얘는 120 이렇게 된 거네. 그럼 얘네들 가운데 얼마다? 그냥 더해서 반땅하면 돼. 가운데는 10. 이게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그래서 A의 가격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X에다 10 집어넣은 요놈의 가격이겠지. 되겠어? 그래서 얼마에 파는 거야?
110만 원.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으로 팔면 사람은 줄지만 사가는 사람은 줄었지만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가 된다고. 무조건 싸게 팔아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득되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팔고 사람들이 적게 사더라도 돈을 많이 받으면 이득이 된다? 그것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밑에 26번에 문제 읽어봐봐. 내가 혹시 모를까봐. 물어보는 게 뭐야? 응? 물어보는 게 뭐야? 색칠한 단면에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여기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이야. 이거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지금 일어서게 여러 개 갖다 접은 거라고. 얘가 이쪽으로 온 거고 얘가 이쪽으로 온 거야. 되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막혀 있는 부분이 아니야. 뚫려 있다고. 양쪽만 이렇게 접은 거야. 종이 양쪽 접듯이.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모양이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놈의 지금 높이 그러니까 세로 길이 얘가 얼마로 해야 이 넓이가 최대가 되냐라고 묻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너네 양옥집 봤냐? 일반 주택 아파트 말고 아파트에도 있을 건데 학교에도 있을 거고 그 지붕이 있는 집 말고 옥상이 있는 집 생각해봐. 비가 막 왔어. 그러면 지붕이 있는 집 같으면은 이렇게 비가 떨어지면 이렇게 밖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옥상이 있는 집은 그 물이 다 옥상에 이렇게 받아져 있어? 왜? 어?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 옥상이 동그랗게 생겼다고? 네. 어? 아니 옥상에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오면 여기 물이 받아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받는 거냐고. 어? 받아줬어? 하수구? 그러니까 만들 때 뭐냐면 옥상에 구멍을 뚫어놔. 그쪽으로 이렇게 빗물이 흘러가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평하지도 않아. 옥상 올라가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물이 그쪽으로 빠지게. 그러면 구멍만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해봐. 아파트가 막 10층 넘어오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구멍 뚫어놓으면 물이 막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 그대로 쏟아진 애들이 이제 땅이 패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으려고 여기 이제 관을 대고 이 끝부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물이 이렇게 쫙 떨어지다가 흘러나가게. 그리고 내가 퍼져나가게. 내 과학 시간에 배웠지. 위치 에너지. 거기 또 물이 그대로 갖다 떨어지게 되면 맞았을 때 사람이 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이런 걸 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이 물바지라고 하는 게. 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요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거야. 그러면 폭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요만큼 길이가 1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만약 길이를 찾고 싶은 거니까 얘가 x야. 그럼 접어 올렸으니까 얘가 x겠지. 여기도 x야. 그럼 여기는 10-2x겠지. 그래서 여기 높이가 먼저가 아니라 넓이가 먼저인 거지. 넓이를 fx라고 해준다면 가로의 길이 10-2x, 세로의 길이 x 해서 만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x 얘가 넓이식이고 요놈이 최대가 되는 x를 찾아라 이렇게 한 거지. 됐어?
자, 넘기시고. 자, 30번에 2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놈에 접한대. 접한다고, 만난다고 교점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 연립한다고. 그러면 y 자리에 요만큼이 그대로 들어갔어. 그거를 오른쪽으로 싹 다 이항해서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kx 그리고 마이너스 2ax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a제곱은 0 하고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얘가 1차항이고 나머지는 상수항이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2로 묶고 k 플러스 a에 x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여기에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뭐가? 얘네가 접하는 게. 자, 그러면 두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 얘는 뭐고? k에 대한 항등식. 그 다음 접한다. 얘는 교점이 한 개다. 그래서 뭐 쓴다고? 판별식이 0이다 하고 쓴다고. 둘 중에 누구부터? 판별식부터. 자, 여기 짝수라고 해. 일부러 1차항에 혹시라도 짝수가 보이면 바로바로 2로 묶어놓고 들어가면 너네가 판별식을 쓰든 근형식 쓰든 이런 게 좀 더 편해져. 그럼 짝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b-의 제곱 그러면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c자리에는 요만큼. 전개하면 k제곱 나오고 플러스 2ak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가로 풀면 마이너스 k제곱 얘 사라지고 그 다음 플러스 4k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얘도 없네.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래서 k 딸려있는 애들 다 묶어주면 2a 플러스 4 그리고 아닌 애들 없으니까 그냥 얘가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요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어.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얘랑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쓰고 항등식 쓰고 하는 조금 더 식이 이제 복잡하거나 긴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니까 요 문제 형태를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될 거라고. 그 다음 밑에 31번에 자 2차 함수 얘 그래프랑 그 다음 직선 얘가 그림과 같을 때 상수 mn에 대해서 묻고 있네. 뭐냐 얘도 마찬가지 연립한다고 둘이 교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고 왼쪽으로 싹 다 이항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m 플러스 1에 x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0이네. 자 그러면 이거의 근은 자 다시 2차 함수랑 이 1차 함수랑 둘이 연립했다고. 연립 언제 한다고? 뭐 찾을 때? 교점 찾을 때. 그러면 연립한 이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교점의 x값이라고. 그거 알려줬잖아.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랑 1이라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안 풀어도 그림 봤을 때 알 수 있다고. 2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이네 이런 거지. 거기에서 이제 m하고 n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쓴다? 근계수 써야지. 두 근 다 알고 있는데. 둘이 갖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2고 근계수 써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둘이 갖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3이고 근계수 써주면 1 마이너스 n이고. 됐어? 너네가 연습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그냥 이런 문제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뭐 해야겠네 이게 손으로 바로바로 나올 정도는 연습해야 된다고. 이런 데에다 시간을 뺏기면 안 돼. 시험 볼 때 시간 잡아먹는 문제들이 되게 따로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밑에 32번에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2차 방식 요놈의 두 근을 구하시오 했네. 자 지금 준 그래프는 fx야. 여기랑 여기가 요놈의 근이겠지. 이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fx는 0하고 만든 이 방정식에 알파를 갖다 대입하면 0 나와야 돼. 그리고 베타를 갖다 대입하면 0 나와야 돼. 이런 거잖아. 맞아? 그랬을 때 f의 10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이야? 아니지. 요 식에다가 x자리에 10x 플러스 10을 넣어서 새로 만든 식이야. 그렇지? 대신에 요 식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틀이 요걸로 잡혀 있어. 그래서
요 fx는 하고 준 식에 x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면 0 나와야 돼. 이런 거지. 10x 플러스 10이 알파라고 그 10x 플러스 10이 베타라고 이러면 성립한다고. 근데 내가 찾는 건 알파 베타가 아니지. 뭐 찾고 있어? 요 놈의 근이잖아. 누구 값? x 값. 그러니까 x는 하고 정리해야 돼. 그러면 10x는 알파 마이너스 10이고 1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똑같은 식 모양이니까 10분의 베타 마이너스 10 얘가 x 값인 거지. 얘네 두 근을 구하라 그랬어. 그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다? 10하고 1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10 들어가고 여기에 100 들어가고 계산 때리면 x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 중요해.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736번 해봐. 어떤 건물 옥상에서 초속 20m로 똑바로 위로 쏘아올린 폭죽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m라고 하면 식은 이렇게 된다까지 이 식에 대한 설명이야. 건물 옥상에서 던졌는지 땅바닥에서 던졌는지 초속 속도가 얼마로 되게 던졌는지 따위는 이 시간에 다 들어있어. 너네한테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라고 했네. 높이가 가장 높을 때지. 높이가 뭐라고? 이 식이라고. 요게 가장 높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식의 값이 가장 클 때라는 이야기겠네. 맞아? 그때 폭죽이 터진다면 폭죽 터지는 높이는 몇 미터인지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높이의 최대값 물어본 거라고. 대칭축 얼마? 그래서 갖다 대입해주면 2, 4, 마이너스 20, 그 다음 플러스 40, 그 다음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네. 계산 얼마? 35m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밑에 737번에 자, 두 2차 함수 fx, gx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 fx는 x는 1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 뭐 알려줬다? 뭘 알려준 거라고? x는 1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 뭐 알려준 거라고? 이거 모르면 못해. 2차 함수는 그 꼭지점의 좌표가 1,4다 알려준 거라고. 2차 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꼭지점. 그 다음 gx는 뭐야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를 갖는데 그럼 gx의 꼭지점이네. 얘는 마이너스 1,2라고. 그 다음 fx랑 gx랑 둘이 갖다 더했어. 그러면 원래 식하고 다른 애들이 나왔겠지. 그놈이 x는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데 그러면 요 더해서 만든 새로운 식의 꼭지점은 3,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네. 됐어? 자, 그래놓고 f1 더하기 g의 1 값이 얼마냐 했네. 뭐 해볼까? 자, 일단 가 이용하면 fx는 꼭지점 줬으니까 표준형 쓸 수 있다고. 근데 2차 함계수를 모르니까 a라고 놓자.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4 전개하면
a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gx는 이차함계수 얘랑은 다를 거 아니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b라고 놓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자, 얘 전개하면 bx 제곱에 플러스 2bx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나왔겠네. 자, 그 다음 얘네 둘이 갖다 더하면 fx 더하기 gx 하고 나올 거고, 맞지? 그 다음 얘네 더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 플러스 b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의 x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6 하고 나오겠네. 근데 요 놈의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러면 일단 축방 먼저 해결해보자. 마이너스 2 a 분의 b 축방식 썼어. 여기에서 그게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는 약분될 거니까 요게 3이란 이야기고, 요거 크로스로 갖다가 곱해주면 3a 플러스 3b 얘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b 메인은 마이너스 2b 하고 ab에 대해서 일단 시간화가 나왔어. 그 다음에 아직 꼭지점 얘네 둘이 더한 거에 꼭지점 여기에서 요거밖에 안 썼단 말이야. 그럼 요거 갖다 써먹으려면 식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2b 하고 갖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b. 그 다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b.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6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얘가 뭐냐 3, 마이너스 2를 꼭 지나가야 된다고. 이게 꼭지점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는 3 대입하니까 9 얘까지 마이너스 9b.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플러스 18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6. 그러면 얼마냐? 여기까지 8b네.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고, 그럼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얼마? 2. 자, a, b 다 찾았어. 그러면 어딨냐?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fx 더하기 gx가 완성이 되겠지. 거기에다 뭐 해라? 1 대입해서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인 거지. 됐지? 그 다음 밑에 38번에 자, fx는 x-a의 제곱이래. 그러면 얘 꼭지점이 얼마야? a, 0인 거지. 그러니까 요놈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에 접하는 액이야. 그 접하는 지점이 a인 거고. 그치? 자, x가 2부터 10까지 해서 fx의 최소값은 0이다 했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꼭지점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a가 있는 범위가 2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2부터 6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대값이랑 6부터 10까지 해서의 함수 fx의 최소값이 같대.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자, 생각해봐. 2부터 6까지 해서 최대값이랑 6부터 10까지 해서 최소값이 같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딱 걸쳐지는 애가 여기인 거지. 그러니까 6에서 가장 높고 6에서 가장 낮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래프를 잘랐을 때 여기에 6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 왼쪽 그래프 입장에서 2부터 6까지라고 하는 게 왼쪽에서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서 가장 높은 데가 여기
오른쪽에서 가장 낮은 데가 여기. 그래서 둘이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반대로 왼쪽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2부터 6까지를 잘랐을 때 여기가 6인데 최대값은 6이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오는 요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럼 얘랑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고. 되고 있어? 그러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2부터 6까지 쪽에. 아까 본 것처럼 2부터 6까지 요 A를 끼고 있든 아니면은 요 바깥에 있든 간에 6이 이쪽에, 그러니까 요 올라가는 그래프 요쪽에서 나와줘야 돼서 여기가 6일 때 요 부분의 최대값, 요 부분의 최소값 이렇게 만날 거니까 6 기준으로 A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되고 있어?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A 쪽에 6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2부터 6까지 이 구간 내에 최대값이 6이 아니라 이 부분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여기가 돼버리고, 그러면 얘랑 같을 수가 없겠지. 상황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아무리 이게 2하고 6이 그러니까 그 위치가 벗어난다고 해도 높이가 똑같은 지점까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다시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가능해지려면 6보다는 2가 A 쪽에 가까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황을 좀 더 몰고 가더라도 여기 높이가 똑같은 지점에 올 때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거에서 더 벗어나서 6이 A 쪽에 가깝게 붙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와서 말이 안 되게 된다고. 그럼 여기 A가 얼마일까? 2하고 6에 딱 가운데 있을 때 4겠지. 그러니까 A 값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 2부터 4까지란 이야기야. 되고 있냐?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야? F의 마이너스 1의 최대값 하고 물어봤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X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요거의 제곱 정리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2차식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물어봤어. 그 A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문자가 X에서 A로 이제 바뀐 상황이 되는 거야. 되겠지?